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인디펜던트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유혜인입니다. 저희 상위 스폰서님은 백만장자이신 양춘희 사장님이십니다. 제가 사업 설명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되게 오래간만이고 한참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잠도 못 자고 막 제가 그 시간 오버될까 봐 녹음도 해보고 막 다시 들어보고 했는데 역시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한에서 사실 시간이 30분, 40분에 단축시키다 보니까 자세히는 못 들어가지만 조금씩만 이렇게 짚고 들어갈 거예요. 자, 우선 저는 제 마이 스토리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제가 뉴스키는 어떻게 접하게 됐고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29살에 큰아이 4살, 작은아이 100일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연치 않게 친구를 통해서 이화여대 이유화 교수라는 분의 그 세미나를 듣게 됐어요. 그분 세미나가 어떤 거였냐면 40대의 위기에 처한 여자에 대한 얘기였어요. 아이들을 키우고 집에서 가정살림하면서 남편 뒷바라지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정도 아이가 커가고 남편도 사업의 자리를 잡으면서 굉장히 바빠지고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란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한테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와보면 신랑이 와보면 와이프가 없어. 보면은 장롱 뒤 공간에 숨어 있고 나만의 공간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니고 굉장한 우울감에 빠져 있는 그런 여자의 스토리였어요. 그게 영화로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는 충격을 좀 받았죠. 제가 그때 29이었는데 물론 돈도 벌어야 되고 아이들이 커가니까 내가 40대에 저런 상황이 와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 위기감을 전 느꼈던 것 같아요, 빨리. 그래서 그때 처음 사회에 나간 게 뭐였냐면 그 아이들 유아교재를 취급하는 방문 판매 일이었어요. 해보지도 않은 일이었고 처음 접하는 일이었지만 저는 그 일을 굉장히 재밌게 신나게 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6, 7년을 하면서 30년 전에 한 4, 500씩 벌었다면 적은 돈은 아니었죠. 재밌게 아주 즐겁게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나는 내가 길거리에다가 뭐를 펴놓고 팔아도 난 팔 자신이 있어라는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지금 30년이 흐른 지금은 조금의 자신감이 그때만큼 오진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한 6, 7년을 하다가 저희 그 신랑과 다른 일을 해야 될 상황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를 했냐면 중국에서 수입을 해와서 남대문에다가 도매를 하는 일인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 캐릭터 산업이었어요. 뭐 키티다 도라에몽이다 막 이런 아이들 장난감 캐릭터 산업이었는데 그거를 중국에서 수입해 온 사람이 있어서 그걸 제가 총판으로 물건을 받아다가 새벽에 남대문 수입상가 대도상가에다가 물건을 대는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 뭐 거래처도 없는 상태였지만 자신감이 있었죠. 새벽에 나가서 일찍 막 열심히 사는 사람 모습을 보니까 생기도 났고 그래서 많은 거래처들을 만들어 가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수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대금이 조금씩 누적이 되면서 물건을 계속 갖다 주고 그거를 좀 하면서 야 이거 계속 하다가는 빚더미 안겠구나. 물건을 주고 돈을 못 받으니까 의외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셈이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접었어요. 접고 있을 때 저희 남동생이 누나 나랑 영업을 해봤으니까 텔레마케팅 사업을 합시다. 텔레마케팅이 뭐냐면 전화로 하는 마케팅 사업이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화로 많이들 오잖아요. 보험처럼. 그 사업을 직원들 한 200명 데리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직원들 관리를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MBC 무비 잉글리시라는 책을 판매를 했었었는데 판매도 많이 했지만 전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캔슬도 많이 왔고 직원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오다 따서 수당을 받고 그리고 그만두고 이런 경우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회사가 앞으로 낳고 뒤로 미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매달 하다가 접고 있을 때
제가 2002년인가 아마 처음 뉴스킨을 접했어요. 친구로부터 뉴스킨을 접했는데, 그때 저는 뉴스킨을 하면서 그때 뭐가 시작이 됐었냐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사장님이세요. 500만 장자 되셨나? 어, 피부 관리실을 통해서 체인점을 만들어주는 네트워크로 이제 이렇게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41살 정도 됐죠. 처음으로 피부 관리라는 걸 배웠어요. 저도 굉장히 용감한 게 뭐냐면 일주일을 피부 관리를 배우고 피부 관리실을 차린 거예요. 겁도 없이. 저랑 같이 배웠던 사장님이 정채연 사장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나하고 맞지 않아 하고 네트워크로 계속 하셨고, 저는 피부 관리를 하면서 뉴스킨을 하겠다고 옆구리에 샵을 딱 차려놨죠.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손님이 많아지는 거예요. 뭐 선무당이 살아남는다고 제대로 할지도 모르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주니까 손님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갖고 또 샵도 또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세미나를 바깥으로 나갔어요. 바깥으로 나가다 보니까 가게를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오고 손님들이 예약을 못 잡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서서히 그 뉴스킨하고는 좀 멀어졌죠. 그러면서 피부관리실 쪽으로 한 17년 이상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뉴스킨은 손을 놓고, 그때는 시스템도 지금처럼 제대로 사실은 되어 있지 않았고, 저희 스폰서가 저를 손을 더 이렇게 꽉 잡아줬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피부관리실로 나갔어요. 그래서 피부관리실을 오랫동안 하면서 시간과 그다음에 돈과 맞바꾼 거예요. 저의 능력과. 그래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 병도 오고, 그리고 직원들 이게 매출이 예를 들어 한 달에 3천이 일어나면 굉장히 힘든데, 한 60% 이상이 직원들 월급, 그다음에 뭐 관리비, 월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어서 결국은 직원들 월급 주기 바빠요. 그다음에 건물 임대료 주기 바쁘고. 그래서 이제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고 다르기도.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만해야 되나 보다. 또 마침 이사를 하고 해서 이제 샵을 정리를 하고 쉬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들이 아토피가 어릴 때부터 좀 있었는데, 아토피가 또 도져서 아토피에 좋은 제품을 뭐를 좀 해줄까 하는데 파마렉스가 생각이 났죠. 저 샵을 하면서 많은 네트워크가 왔다 갔어요, 사람들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쳐다도 안 봤죠.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나는 뉴스킨을 할 거야 다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마렉스 제품이 좋다는 걸 알고 저희 이제 지금 스폰서이신 김소사님 제가 연락을 해서 해독 주스를 먹이고 있을 때 바로 저한테 다가오셔서 벨로시티라는 보상이 생겼고, 이제 보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뉴스킨 보상이 바뀌었으니 예전보다 훨씬 일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러니 한번 사업을 다시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할 때 저는 마침 쉬고 있었고, 뭐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타이밍이 저랑 좀 맞았던 거죠. 그래서 다시 뉴스킨은 아무 거리낌도 없이 그냥 뉴스킨을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 저는 뭐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예전만큼의 열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의 노하우로 조금의 경력을 노하우로 삼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킨을 하는 사람 외에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직장을 많이 다니죠. 직장을 많이 다니는데 사업을 하던 뭐 직장을 하던 자기 가게를 하던 보통의 지금 예를 들어 10명 중에 8명은 지금 하는 일 말고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단어가 유행을 하냐면 사이드 프로젝터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직장 퇴근 후에 2-3시간, 4시간을 내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인디펜던트가 되기 위해서 4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사이드 프로젝터로 하고요. 사이드 허슬러라는 말은 뭐냐면 1년 후에, 3년 후에 내가 원하는 수익을 얻을 때까지 투잡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을 하면서 어느 정도 궤도 오를 때까지 투잡을 하다가 전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사이드 허슬러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직장보다는 직업을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프리랜서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피부 관리실도 제가 보면은 제가 나올 때만 해도 직원들이 직원으로 있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알바처럼 프리로 일을 자유롭게 자기 시간을 자유롭게 자기 능력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프리로 일을 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제 피부 관리실이 힘들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단어 역시 코로나가 많이 만들어낸 그런 단어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77%, 100%에 봤을 때 77%가 투잡에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23%는 의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뭐 30세를 사셨고 50세를 사셨고 60세를 사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인생 패턴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인생의 5가지 타입이 있대요. 거기에는 첫 번째는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문직, 의사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다음에 사업가도 이제 속하지만 두 번째는 돈은 없는데 시간이 많아. 이거는 뭐냐? 백수, 실업자죠. 그다음에 주부, 일하지 않는 주부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 이건 뭐야? 직장인이에요. 직장인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는 무조건 올인을 해야 되고, 저희 그 아들을 봐도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을 빨리 뉴스킨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에 나와가지고 저녁에 일찍 끝나면 8시, 늦으면 10시, 야근하면 10시, 11시, 12시까지도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소정의 돈은 받지만 그 돈을 갖고 매달 카드값 받기 바쁘고, 그러고 나면 또 월급 들어오면 똑같이 카드값 받기 바쁘고, 이렇게 직장인들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가지 타입도 아닌 거죠. 자, 네 번째 타입은 돈은 있고 그다음에 시간도 있는데 몸이 아파요. 질병에 노출돼 있죠. 이런 사람은 둘 다 아무 소용없어요. 있어도. 자, 제일 많이 선호하는 게 뭐예요? 인생의 5가지 타입. 5번째. 그거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건강도 하고 미도 가꾸고 또 그걸 통해서 행복하고 친구도 만나고 기부도 하고 어디에 봉사도 하고 이런 삶을 사는 5번째 타입이죠. 여러분은 어떤 타입을 살고 싶으세요? 5번째. 맞아요. 저도 5번째 타입을 살기 위해서 이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자, 진정한 부자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가난한 사람은 선택의 폭이 없습니다. 자,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아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중에 현금 흐름 4분면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이나요? 보이나요? 보여요? 네. 이게 좀 약해가지고. 자, 직장인, 그다음에 자영업자, 전문직. 왼쪽, 이게 4분면으로 나눴을 때 왼쪽은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은 사업가. 자, 밑에는 투자자. 이렇게 4분면으로 나누는데, 자, 직장인들은 제가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시적으로 안정은 될지 모르지만 돈이 모아지지 않고 내 시간을 100%다 올인을 해야 돼요. 적은 돈에 시간은 올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긴 또 은퇴가 있죠. 정년퇴직이 있고. 자,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그만둬야 돼요. 그리고 남은 연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30년을 여태까지 일을 해왔는데 돈을 전혀 못 벌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돈이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손을 딱 떼는 순간. 저도 자영업자이자 직장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자유롭지 못하고 돈도 풍족하지 못해요. 자, 노동 대비 너무 약한 거죠. 자, 자영업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자, 자영업 폐업률이 87.9%, 자영업 10곳 중에 9곳이 문을 닫는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자영업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 또 돈이 투자되잖아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전문직도 마찬가지.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나의 노하우를 파는 거죠. 내가 움직여서 돈을 버는 거예요. 자, 24시간 노동을 해서 돈 버는 사람들. 이쪽 왼쪽 사분면 중에서 왼쪽이에요. 자, 95%의 사람들이 이 95%의 사람들이 5%의 돈을 가지고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경쟁이 굉장히 심한 거죠. 근데 이것도 잘한다에 은퇴 정년이 있잖아요. 또 자영업도 장사 안 되면 문 닫아야 되고, 전문직도 기술력, 경쟁력 이런 거에서 밀려나면 못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쪽 오른쪽 사분면으로 가야 돼. 사업가, 투자가. 자, 그럼 쉽게 말해서 투자가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오랜 시간 묶어둬야 돼요. 자, 나는 투자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먹고 쓰기 바빴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이 투자는 내가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해야 되거든요. 돈이 돈을 번다 그러죠. 돈이 돈을 벌어요. 돈이 없으면 돈 버는 방법을 알아도 벌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자, 이거는 자본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돈.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사업가예요, 사업가. 사업가는 뭐냐면, 사업가들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에요. 안정적. 자, 사업가의 대표적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 빌 게이츠, 뭐, 많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요새 잘 나가시는 백종원님. 음식점 하다가 지금 또 이제 카페 하시고 뭐, 그냥 무궁무진해요. 아주 돈복이 붙었죠, 그분은. 얼굴에. 자, 사업가예요. 이건 뭐냐면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예요. 시스템. 시스템을 가지고 나만의 시스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야. 돈 버는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업가예요. 이쪽은 돈 버는 사람이고 그냥 여기는 돈 버는 사람,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 차이가 있죠. 같은 돈을 벌지만. 자, 자산 계속 증식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인세 수익. 뭐 책을 편데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노래를 작곡을 한다든지 벚꽃 엔딩 이런 것도 보면 봄만 되면 나오잖아요. 그 사람 그거 하나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대요. 자, 자는 동안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는 동안. 그런 일이 어디 있을까요? 사기꾼도 아니고 돈 놓고 돈 먹기도 아니고 그렇죠? 자, 그러려면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람들처럼 시스템을 갖고 있을 만큼 돈이 없잖아요. 또 그러려면 돈 없이 내가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자, 시스템을 사업가가 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스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 사람들처럼 시스템을 만든다. 두 번째는 시스템을 사는 거죠. 스타벅스 뭐 이런 사람들처럼 대리점 하려면 시스템을 사는 거예요. 시스템을 산다. 세 번째는 시스템에 편승한다. 시스템에 올라타는 거예요. 자, 시스템을 누군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죠. 활용. 자,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인 뉴스킨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5%의 이 5%의 사람들이 95%의 돈을 가지고 나눠 먹어요. 그러면 얼마나 나눠지는 게 많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는 시스템을 편성해서 돈을 버는 사업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제가 요거를 이 책이 정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새삼 또 느꼈어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가방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웬만한 거기 살 붙이고 빼고는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거든요. 요것만 있으면 다 돼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중요한 부분만 좀 했지만 자 여기에 보면은 자 그러면 뭐 다들 하니까 자 유통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유통의 흐름. 자 유통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옛날에 제가 남대문에 물건을 드릴 때 중국에서 수입을 했다가 제가 총판을 받아서 남대문 도매시장에 넣고 마진을 먹고 넣고 남대문 도매시장에서 또 마진을 갖고 소매상에 넘기고 소매상들은 거기서 마진을 갖고 또 소매자한테 넘기거든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유통이었어요. 저는 지난 거 보면 웬만한 유통의 흐름을 그때그때 잘 맞춰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에 와서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에 샀으면 소비자들한테는 1000원에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속으로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다들 도둑놈들이다 이런 생각도 했었죠. 자 옛날에 유통은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설화수 이거 얘기하면 돼.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총판에서 대리점에서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과정 동안 원가는 뭐 예를 들어 3만 원이면 소비자들이 사는 건 한 25만 원이에요. 영양크림 하나에. 그러면 저희 영양크림은 3, 8에 24, 8개는 사네요. 그쵸?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광고비 들어가죠. 광고를 내면 모델 써야죠. 그쵸? 중간중간 유통이 있으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은 저렴한 원가의 제품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중간에 이제 유통이 바뀌면서 홈쇼핑이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마트다. 창고형 이마트 처음에 생기면서 굉장히 난리가 났죠. 신기해가지고 한 번 가면 막 2, 30만 원씩 사재기하고 뭐 신기했죠. 그런 유통이 유행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 쿠팡, 뭐 마켓컬리 이런 데서 소비자가 앉아서 저도 마켓컬리 굉장히 잘 써요. 쿠팡이랑 10시쯤만 돼도 오이가 없네, 두부가 없네, 내일 아침 필요한데 바로 주문을 하면 새벽 5시면 집 앞에 딱 와요. 지금의 유통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 코로나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게 트렌드예요. 여러분들은 트렌드를 잘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트렌드, 흐름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편승을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뒷북치면 소용없는 거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은 제품이 굉장히 좋아. 다 대부분 인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왜요? 광고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많이 중간 마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원가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만 원의 원가를 3만 원에 드리며 중간에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저희들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전달될 때는 뭐 7만 원, 뭐 8만 원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소비자들도 저렴하게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 지금 뉴스킨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왜 뉴스킨이 저기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왜 플랫폼 비즈니스냐? 많이 들어보셨죠?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 참 단어가 생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고 이 시대에 뭐 인터넷 저기도 아니고 자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지금 4차 혁명은 플랫폼 비즈니스로 갈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비즈니스가 플랫폼 비즈니스니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쿠팡. 쿠팡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쿠팡에다 물건을 내주는 공급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수요자가 있겠죠. 나 같은.
자, 쿠팡에다가 저는 피부 관리실을 하다 보니 모델링 같은 거를 이제 뭐 버즈 이런 걸 시키는데 옛날 같으면 영업사원을 통해서 제품을 갖고 오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업사원 마진을 받겠죠. 그래서 비싸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쿠팡 딱 뒤지면 모델링 쫙 나와요. 제가 골라요. 고르면 바로 로켓 배송해줘요. 자, 쿠팡이라는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제조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이 공급자를 통해서 나 같은 수요자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전달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일어나는 수익이 생기는 거죠. 자, 또 하나.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시죠? 저도 그걸 몰랐었는데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어디 일부러 뭐 사람 많은데 갈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먹고 싶으면 집에서 시키면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할까요? 닭발? 자, 닭발 저 좋아해요. 닭발이 먹고 싶어. 피자가 먹고 싶어. 그러면 닭발집에 피자집에 굳이 안 가도 자, 배달의 민족 어플을 통해서 여기도 공급자가 있겠죠. 내가 있어요.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배달이 돼요.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배달의 민족은 공급자에게 받아서 나에게 수요자에게 배달을 해주면서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 뉴스킨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공급자가 있고요. 여기 소비자가 있어요. 자, 공급자는 뉴스킨이에요. 여기는 나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저예요. 그리고 여기는 소비자. 자, 뉴스킨에서는 화장품도 있고 건강식품도 있고 다이어트 식품도 있고 많아요. 생필품도 있고. 자, 그러면 내가 이 제품을 런칭을 할 필요도 없고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돈을 들 필요도 없고 뉴스킨이라는 회사에서 나한테 플랫폼을 줬어요. 이걸 활용해서 너 돈 벌어봐. 우리가 광고 안 할 테니까 우리가 제품 안 팔 테니까 네가 직접 소비자들한테 써보고 홍보를 해. 그럼 홍보비 너한테 광고비 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장품 이 소비자가 화장품, 건강식품, 다이어트 식품 뭐 이런 게 필요하면 내 플랫폼에 들어와서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창고를 갖고 있거나 제품을 만들거나 수금을 하거나 뭐 세금 문제로 뭐 내가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없죠. 저는 플랫폼 하나만 가지고 누군가에게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광고비로 저한테 일정 퍼센트를 주죠.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자, 뉴스킨은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사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 세계에 플랫폼 비즈니스를 알리는 거. 자, 그게 뉴스킨의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나보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일단 간단하게 제가 이제 뉴스킨 엔터프라이즈죠. 큰 이름은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야. 와, 저는 손을 잡고 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는 뉴스킨이라는 화장품도 있고, 파마엑스라는 건강식품도 있고, 그 다음에 너리시 칠드런이라는 사회 공헌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자, 전자상거래 빅프레데이트도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지만 저는 옛날 저기에서 샤니라는 샤니 보름달 나왔던 제과점인 것 같아요. 거기에 저는 그것도 몰랐는데 이걸 보면서 아는 거예요.
그 회사가 뭐를 갖고 있냐면 자회사로 베스킨라빈스, 여러분 잘 아는 베스킨라빈스, 파리바게트, 또 뭐 있죠? 이런 것들을 던킨도너츠도 거기 거래요. 한 회사에서. 우리 보면 LG도 LG전자 LG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뉴스키 엔터프라이즈는 이렇게 디비전 4개의 디비전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좀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회사는 저희 뉴스킨이란 회사는 1984년에 엔터프라이즈가 창립이 됐고요. 1996년부터 뉴욕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그다음에 5A1이라는 부채가 1원도 없는, 앞으로 망할 확률이 30년 동안 없는 그런 회사예요. 회사가 굉장히 튼튼하죠. 그리고 전 세계 55개국이래요. 지금 나가 있는 진출돼 있는 글로벌 회사예요. 자, 간단하게 이것만 말씀드려도 대단한 회사죠. 뭐 뉴욕 시장 상장되는 건 기본이고 폐종식이고 뭐 이런 것도 많아요. 자, 이 자세한 건 좀 더 여러분들이 더 알아보시고 싶으면 여러분 모시고 온 분한테 여쭤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뉴스킨 코리아는 우리나라에 1996년에 들어왔고요. 지금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굉장히 많지만 전 세계 디바이스 넘버 원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갖고 있죠. 갈바닉, 루미스파, 에이지락 부스트, 무궁무진해요. 에이지락 부스트 정말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인데요. 기계인데요. 그런 제품. 그 다음에 에이지락이라고 해서 제가 옛날 몇 년 전에 피부 관리실 할 때 그때 독일 제품 중에 하나, 그때 젊음을, 노화를 정지하는 제품이다 해가지고 한 세트에 막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저 10회 관리에 제가 막 200씩 이렇게 받았던 기억이 나요. 텔로미어. 자, 노화를 끊어주는. 자, 뉴스킨에서는 벌써 그거를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임상을 통해서 제품이 나와요. 하루아침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앞서가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뉴스킨에서는 지금 에이지락이라는 그런 노화를 멈추게 하는, 잠그게 하는 그런 제품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에 내 피부에 맞는 맞춤 화장품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간단하게 뉴스킨은 이제 이렇게 제가 넘어갈 거고요. 자, 뉴스킨은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 좋은 제품 성분은 넣지만 나쁜 성분은 넣지 않는다를 모토로 하고 있어요. 그게 아주 자부심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홈케어 시장으로서는 지금 뉴스킨이 앞서갈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21세기 최고의 추세 사업은 노화 방지를 하는 사업이에요. 그건 뭐냐? 화장품과 건강식품이죠. 왜 그러냐? 생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뻐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화장품 사업과 건강식품은 떼야 뗄 수가 없는 사업이죠. 뉴스킨은 정말 탁월한 회사예요. 자, 그 다음에 파마넥스 역시도 자연에서 추출해서 과학으로 입증한다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고요. 우리 온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혈관 청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제품이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누구나가 다 건강식품이 있죠. 그런데 저희 회사 거 뉴스킨은 의사들이 처방할 때 쓰는 PDR이라는 약점이 있어요. 그 안에 많은 제품들이 올라가 있어요. 약에 가까울 정도의 효능을 갖고 있는 제품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가 좋은 아이템이 뭐냐면요, 다이어트 시장이에요. 다이어트 시장은 무궁무진하고요.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저희 TR90이라는 다이어트 건강 프로그램이 지금 정말 획기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아주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홈케어 시장이 많이 발달되면서 TR90이라는 정말 또 기가 막힌 제품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안 돼. 경험해보시고 좋으면 전달하시면 되는 사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르시드 칠드런. 지금 여기는 보면은 우리 그 뉴스킨이 NSE가 사회 공헌을 굉장히 많이 해요. 도서관도 지어주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굉장히 많아요.
여기 제가 잠깐만 볼게요. 다 기억이 안 나네요. 너무 많아서. 여기 보면 사회공헌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은데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후원해주고요. 부모교육 다 엄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사랑의 도시락 나눔 활동도 하고요. 희망 도서관도 지어주고요. 대표적으로 스포성 표피 박리증 환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회 공헌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뉴스킨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긴 하는데 지금 추세라니까 해야 돼. 그런데 과연 이거로 돈을 벌 수 있는가? 그것도 생각해야 되겠죠. 아무리 뭐 좋으면 뭐예요? 돈을 못 벌면 소용없죠. 자, 첫째, 회사가 믿음이 가고, 둘째, 제품이 믿음이 가고, 넷째, 돈을 버는 구조가 제대로 수익 구조가 돼 있다면 안 하면 바보. 그렇죠? 빨리 할수록 이익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소득 구조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자, 소득 구조를 볼 때 보통 요새는 이렇게 3단 보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3단 보상. 자, 첫 번째는 소비자 보상이 있어요. 소비자 보상. 이건 뭐냐면 내가 제품을 써보고 상대방한테 솔직한 후기를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 어디 음식점 갈 때, 어디 갈 때 후기 많이 보고 가죠. 야, 거기 좋대더라, 맛있대더라. 후기 보고 결정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자, 우리도 써보고, 먹어보고, 내가 써보고, 먹어보고, 후기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좋아. 그럼 나가 어디서 사야 돼? 할 때 연결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커미션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거를 첫 번째. 일단은 첫 번째, 소비자는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이거는 무료예요.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걸 써보니까 굉장히 좋네. 나 이거 지속적으로 쓸래. VIP 회원. 좀 더 싸게 쓰는 방법이 없을까? 6만 원 이상이면 정기 구매라는 게 있어요. 6만 원 이상이고 가능해요. 정기 구매를 하게 되면 너에게 5에서 10%를 DC를 더 해줄게. VIP 고객이니까. 그렇게 되면 일반 소비자는 이렇게 쓰면 40% DC를 소매가에 40% DC에서 싸게 쓰는 거죠. 그 일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옷을 샀는데 지금 가격보다 40% 싸게 준다면 얼른 사죠. 자,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직접 소개. 6%. 내가 직접 써보고 먹어보고 좋으니까 누군가에게 소개를 했어. 그 사람도 썼어. 나를 통해서. 그거를 그 사람이 쓴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쓰는 한 언제까지 나한테 캐시백 6%를 주겠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이마트 이런 데 가서 10만 원, 20만 원치 사도 적립이 얼마 해줘요? 0.1% 해주나요? 그리고 10,000원 모아주면 와 신난다 그러고 쓰잖아요. 그런데 6% 캐시백 해주겠다는데 됐어. 난 나만 쓰고 말래. 바본 거죠. 자, 그래서 소비자 보상이 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오지랖이 넓다 보니 아니면 내 얼굴이 좋아지다 보니 소개를 하게 돼요. 야,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도대체 뭐 쓰는 거야? A, B, C, D 4명한테 내가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캐시백을 해주네, 6%를. 내 통장에 바로 꽂혀요. 현금으로.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야, 거기 갈바니 좋대더라. 루미스파 좋대더라. 다이어트 제품 좋대더라. 그래가지고 사요. 예를 들어 100만 원씩. 이 사람도 100만 원. 이 사람도 100만 원. 이 사람도 100만 원. 나를 통해서 총 4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6%니까 6만 원, 6만 원, 6만 원, 6만 원. 총 24만 원. 내 통장으로 딱 꽂히는 거죠. 이거 재밌네.
난 소개만 했을 뿐인데. 저같이 오지랖 넓은 사람은 뭐 먹어도 얘기하고요. 영화 재밌는 거 봐도 얘기하고요. 막 홍보해요. 그런데 영화관에서 저한테 무료 티켓 하나 안 주고 그 식당에서 나한테 할인 만 해주고 옷가게에서 저한테 옷 한 벌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뉴스키는 소개했더니 돈이 들어와요. 이게 소비자 보상이에요. 자, 이 밑으로도 계속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소비자. 나는 그냥 제품만 쓸래.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품을 쓰고 내가 공유할게. 누군가에게 소개를 할게 하면 거기에 대한 캐시백이 6% 들어가. 자, 이게 소비자 보상. 그런데 두 번째가 대리점 보상이 있어요. 대리점 보상은 추가 소득을 더 원할 때 24만 원 말고 내가 더 많은 추가 돈을 더 벌고 싶어. 이런 의욕이 있는 사람이 대리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욕 없는 사람은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돈 벌려는 의욕이 없는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은 리크루팅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가 힘들어요. 사람을 제대로 골라서 정말 괜찮은 사람을 내 파트너로 만들어야지 사업이 번창을 합니다. 안 그러면 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자, 내가 있고 내가 아까 4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캐시백이 들어왔죠. 6% 일단. 직거래예요. 네, 직접 소개한 거.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A가 말도 안 했는데 지 좋다고 써보고 좋다고 또 소개가 들어오는 거야, 막 이렇게. 그래서 A, B, C, D라는 사람들이 각각 또 6%씩 캐시백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24만 원밖에 못 받아. 왜냐면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직접 소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소개한 사람을 통해서 또 소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내가 못 받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여기서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이 많은 거를 다 받을 방법이 없을까? 60인 안에 나를 통해서 다 소개가 됐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또 욕심도 있어야 돼요. 자, 이걸 다 받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소비자가 쭉쭉쭉쭉 늘어나서 약 20명에서 30명 정도 나를 통해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 정도 된다 하면 매출이 일어나겠죠. 그럼 이걸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대리점을 하면 돼요. 대리점. 어렵지 않아요. 대리점을 내가 물건을 사서 쟁겨서 대리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뻗어나간 소비자들 분단이 생기면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면 대리점권을 줘요. 회사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5에서 매출에 따라서 40%까지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자, 6% 별개고 내가 직접 소개해서 6% 별개고 이 밑에 전체 매출에 대해서 5에서 40%를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프랜차이즈 보상이에요. 프랜차이즈. 자, 이게 네트워크의 꽃입니다. 저는 이걸 받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제품 하나 쓰고 캐시백 6% 받고 뭐 40%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랜차이즈 보상 이걸 받기 위해서 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내가 있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뻗어나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6% 캐시백 받죠. 동그라미 그리는 걸 옛날에는 저 되게 거부했는데요. 그려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쭉쭉 뻗어나가는 게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내가 있고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들 6%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매출을 5에서 40% 받는데 여기 되기 전까지 자 프랜차이즈로 넘어가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제품을 판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판매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저희는 시스템이 편승해서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이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게. 자, 그러려면 나 같은 사업자, 나처럼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대리점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A도 대리점이 되고 B도 대리점이 되고 C도 대리점이 되고 D도 대리점이고
E도 되고 F도 되고 G도 되고 뭐 이렇게 쭉 되죠. 자, 이거를 일대라고 해요. 일대. 자, 나로부터 비롯된 대리점은 제가 옆으로는 무한대, 밑으로는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 밑으로 계속 내려간 거는 피라밋이고요. 저희 네트워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밑으로 또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자, 옆으로 무한대, 밑으로 6대까지 이 대리점들을 다 내 프랜차이즈예요. 자, 그럼 보통 백종원이다, 스타벅스다 이런 대리점을 보면 보통 가게를 오픈할 때 위치도 봐야 되고 보증금도 엄청 들어가죠. 보통 3억에서 5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돈을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그걸 관리해야 되고 인력 관리부터 세금 관리부터 다 해야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자, 스타벅스라는 저 시스템을 내가 샀는데 내가 매출이 일어났어. 그럼 여기서 거꾸로 스타벅스에다가 3% 정도의 로열티를 줘야 돼요. 왜? 스타벅스라는 메이커를 썼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빚 좋은 개살구가 되는 거예요. 이 스타벅스 본사만 돈 벌게 해주는 결론이 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옆에다가 누군가가 또 스타벅스를 내요. 그럼 이거는 경쟁 상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에서 무너지면 문 닫는 거예요. 몇 억씩 들여서. 자, 여러분들 돈 많아요? 몇 억씩 있습니까? 자, 이걸 못하면 이걸 해야죠. 자, 자본 필요 없어요. 왜? 내가 먹고 쓰고 바르고 그게 자본이에요. 내 몸이 나를 만들면 되세요. 그래서 자 1대, 2대, 3대, 5대, 6대까지 커미션으로 회사에서 판매 안 하죠. 날 통해서 하고요. 내가 대리점을 내서 그 사람들이 또 일을 하고 있으면 회사에서는 고생했어요. 5%를 각 대리점마다 5%씩 회사에서 뉴스킨에서 나에게 5%를 커미션을 주는 거예요. 로얄티를. 거꾸로 된 거죠. 이게 내가 이 사람을 대리점을 내줬어. 이 사람한테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그건 내 수익에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뉴스킨이라는 회사에서 애썼어요. 프랜차이즈 만드느라. 여기서 일어난 매출에 대해서 5%씩 당신한테 커미션 줄게요. 당신이 옆으로 20개를 해도 되고 10개를 해도 돼. 내 1대로. 그런데 밑으로는 6대까지만 주겠어.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거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가로, 세로, 6대까지. 이게 프랜차이즈 보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뉴스킨이라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데 자, 첫 번째 소비자 보상 플러스 두 번째 대리점 보상, 세 번째 프랜차이즈 보상. 이거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뉴스킨 사업이에요. 근데 뭐로 하냐? 요새 코로나 이후로 저도 안 하던 SNS도 해보고 블로그도 해보고 하잖아요. 발로 앉아서 그냥 핸드폰으로도 많이 홍보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 받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 체험이에요. 무조건. 내가 써보지 않고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이거 좋아라고 하는 거는 사기꾼이죠. 내가 먼저 체험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좋아야 돼요. 첫 번째. 그래서 제품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제품을 써보면서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회사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자, 공부를 해야 돼요. 두 번째, 다 가르쳐줘요. 돈 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는 나와 같은 소비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품을 써보고 좋아서 공유하고 내가 공부한 거를 알려주고 그래서 소비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소비자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대리점을 만들어주고 하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대리점을
만드는 거죠. 그 작업을 해야 되죠. 자, 5번째는 체험하고 공부하고 소비자 만들고 나와 같은 사람 찾는 거. 그래서 교육 시스템에 편승이 돼서 플러그인 돼서 나 혼자 하는 1인 기업이지만 시스템이 있잖아요. 자, 시스템의 편승, 플러그인해서 교육을 받고 교육을 가르치는 사업. 그래서 내 밑에 나로 인해서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생기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 이제 사업 설명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 그 기회라는 게 있어요. 기회라는 게 있는데 그걸 못 알아보면 그냥 없어지는 거죠. 인생이 살면서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걸 선택하느냐. 어떤 걸 선택해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올해 이제 뭐 60이 돼가는데 3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물론 많은 경험도 했고 돈도 벌었지만 손을 딱 떼는 순간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지? 앞으로 30년은 더 큰 병이 없는 한 2, 30년은 더 살 텐데 연금 몇 푼 나오는 것 같고 살 수가 없고 그렇다고 내가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소득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앞이 깜깜한 거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진짜 저 그랬어요. 박스 줍는 할머니를 보면서 야 내가 저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는데 심각하다. 놀면 안 돼. 저는 일을 할 때 목표가 어땠냐면요. 55세까지만 일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결국 60까지 일을 하고 지금의 목표는 이제 다시 65세예요. 65세까지만 일하자. 앞으로 딱 5년만 하자. 미친 듯이 5년만 일하고 나머지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자. 저 얼마 전에 손자도 태어났는데 손자가 태어나니까 너무 이쁘기도 하지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쁘게 키우고 싶고 용돈도 많이 주고 싶고 좋은 것도 많이 사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으면 요새는 손자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별로 안 좋아한대요. 많이 사주고 용돈도 많이 주고 해야 좋아한대요. 그래서 손주가 태어나니까 또 각오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노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편안한 노후, 시간적인, 경제적인 그런 노후를 위해서는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저 할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뉴스킨을 다시 시작하면서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여기 지금 이진 사장님도 계시고 김정일 사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20대, 30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빨리 성장을 하더라고요. 세미나를 가서 그걸 보면서 저 때는 말이야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자괴감이 들기 시작했었어요. 진짜로. 나도 저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왜 저런 열정이 안 나올까? 그런데 그건 내 마음 먹기 나름인 거죠. 그래서 몸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는 뉴스킨이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시고 오신 분들한테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으시고 함께하고 싶으시면 모시고 오신 분들한테 좀 더 깊숙이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뉴스킨은 사업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